복제국가, 창의성 없는 민족. 그게 바로 제가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오만한 편견이었습니다. 중국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중국이 한 수 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따라하기만 할 거라 믿었던 제가 눈앞에서 마주한 것은 초현대식 건축물의 거대한 실루엣과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기술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근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타워가 구름을 찌르고 소리 없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가 시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세계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현장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위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번화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해가 떠오르는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오죠. 제 집은 반짝이는 건물의 20층 작은 아파트입니다. 창문 너머로 수천 개의 불빛과 분주한 거리, 출근길과 등굣길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었답니다. 종이마다 높은 탑과 물결치는 다리, 알록달록한 도시 공원을 그렸죠. 제 엄마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시고 아빠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세요. 두 분 다 중국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이 기술 분야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이 속삭였죠. 한국은 따라하는 것밖에 못해. 창의력이 없어. 처음에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 건축물이 중국의 마천루에 비할 바가 있나? 하고 생각했죠. 의심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당당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건축 수업에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장웨이 교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종이 몇 장을 꺼내시고 말했죠. 오늘은 아시아 모든 건축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각자의 멋이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속으로 물었어요. 한국에 정말 특별한 게 있을까? 교수님은 먼저 서울의 롯데타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탑은 높이가 555m입니다.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살짝 흔들릴 수 있게 설계됐죠. 이어서 초고속 KTX 기차 사진을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차는 시속 305km로 달립니다. 안전하고 부드럽게 매일 정시에 운행된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 복사만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담한 발상과 정교한 기술이 있었어요. 갑자기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나.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바닥에는 노란 빛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책상을 천천히 정리하며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각 나라에는 고유의 선물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물은 창의력과 혁신입니다. 마음을 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상하이의 불빛이 마치 반딧불이 같았고 멀리서 들리던 음악이 귀에 맴돌았죠. 눈을 감으면 롯데타워의 유리벽과 푸른 들판을 달리는 KTX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무시했던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살펴본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의심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이제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몹시 기대됩니다. 저는 이튿날 아침에도 롯데타워가 떠오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상하이의 일출은 방 안을 부드러운 오렌지빛으로 물들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장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을 열면 배울 수 있어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과연 한국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끼는 검은 펜이 빈 노트 옆에 놓여 있었죠. 노트를 펼치고 맨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아래로 두 칸을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지금껏 믿어온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적었어요.
그냥 따라하기만 해요. 진짜 창의력은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만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질문을 썼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만의 아이디어는 없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국이 독창성이 없다고 말해온 제가 바뀌고 싶어졌죠.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제 안에 켜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엄마는 남동생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엄마 아빠의 대화가 잦아들 때 저는 검색창에 한국 건축, KTX 열차, 한국 디자인을 입력했습니다. 순식간에 매끈한 유리 건물 사진과 푸른 들판을 가로지르는 기차 이미지, 전통 한옥의 곡선 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모습이 뜨더군요.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독창적인 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생각은 열렸습니다. 사진 하나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죠. 우리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에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 왕 씨였습니다. 씨가 물었어요. 한국 가보고 싶다고 들었어. 갈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가보고 싶어. 근데 혹시 실망할까봐 걱정돼. 씨가 부드럽게 웃듯 말했습니다. 리위, 시도해보기 전엔 몰라. 수학 시험도 어렵다더니 공부하니까 만점 받았잖아. 이건 똑같아.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볼게. 바로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죠. 교수님, 한국 탐방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일단 도전해보세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짐은 어떻게 싸지? 노트를 꺼내 짐 목록을 적었습니다. 여권과 여행 서류, 노트와 펜, 휴대폰 충전기와 어댑터, 걷기 편한 신발, 저녁엔 쌀쌀하다고 해서 가벼운 자켓,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이어 중요한 일도 메모했어요. 민서에게 한옥 디자인 물어보기, KTX 내부 사진 찍기, 떡볶이와 돼지국밥 맛보기. 오후가 되자 짐을 둘러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빠는 호기심을 지키되 안전도 잊지 마라고 당부하셨고, 엄마는 꼭 안아주시며 자신을 믿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속삭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지퍼가 잠긴 여행 가방은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상하이의 불빛이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였죠. 여전히 약간은 긴장됐지만 제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직접 한국을 보리라 생각하니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열 것, 호기심을 간직할 것, 진짜 한국을 만날 것. 그 다짐을 품고 저는 꿈속의 여정을 향해 잠들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호텔방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얇은 커튼이 연분홍빛으로 빛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두 눈으로 한국을 보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고 노트와 펜을 챙겼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간직하자.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가 깨어나고 있더군요. 저는 가이드 민서 선생님을 따라 길게 뻗은 인도 위를 걸었습니다. 빌딩과 화려한 간판이 늘어서 있었죠. 노트를 꼭 쥐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과연 새로운 걸 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속으로 물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전광판에 서울행 고속열차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죠. 플랫폼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차를 기다리더군요. 부드러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치 우주선 같은 파란 좌석이 보였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도시 풍경이 점점 초록 들판과 작은 마을로 바뀌더군요.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KTX 부드럽고 빠르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도시는 전기벌집처럼 웅성거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스쿠터의 윙윙거림,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카메라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어디일까? 궁금해하던 찰나 민서 선생님이 멀리 유리로 된 높은 탑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 유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시원하고 고요했어요. 벽이 거울처럼 반짝였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십 개 층이 저를 내려다보듯 서 있더군요.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거 높이가 얼마나 될까? 속삭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555m.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버튼들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12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로켓처럼 치솟더군요. 귀가 멍하고 숨을 참았습니다. 벽면 조명이 색깔을 바꿔가며 지나갔죠. 저는 함께 탄 친구 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반짝임이 비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리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한 발 내디디자 탄성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체가 제 발 아래 펼쳐졌죠. 작은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보였고 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회색 빌딩 사이로 초록 공원이 점처럼 박혀 있었어요. 길 위 사람들은 개미 같았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의 공기는 또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꼭 노트에 적어야지 생각하며 기록했어요. 꼭대기에서 본 풍경 믿을 수 없어.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한국은 대단했어요. 유리 바닥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2미터쯤 되는 투명 유리 위에 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조심스레 발을 옮기다가 활짝 웃었습니다. 유리 위에 서서 500m 아래를 내려다보다니 소리가 절로 나왔죠. 동급생들도 환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워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더 떠서 유리 외벽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은 저만치 사라지고 진짜를 배우는 즐거움이 가슴에 남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길거리 음식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공기를 타고 퍼지더군요. 배가 고프면서도 다음 일정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에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오늘 저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았습니다. 서울이 지도처럼 펼쳐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서울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종국이 아니었어요. 창의적이고 대담하며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릴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도 가슴이 들썩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유명한 KTX를 타는 날이었거든요. 제 신발끈도 못 고치고 노트와 펜을 챙긴 뒤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간직하자. 그리고는 호텔방을 뛰어나왔죠. 로비에서 민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웃으며 인사하셨죠. 좋은 아침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을 받으며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심장이 더 빨리 뛰더군요. 정말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답니다. 한국은 놀라웠어요. 저희는 서울역으로 걸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안에는 밝은 조명과 분주한 여행객들로 가득했죠. 한글과 영어 표지가 KTX 승강장을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자 플랫폼이 넓고 깨끗하게 펼쳐졌어요. 높다란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화면엔 기차 번호와 출발 시간이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윙 하는 소리가 다가오더니 은빛 화살처럼 KTX가 들어왔습니다. 매끈한 차체와 날렵한 앞머리가 마치 날아가는 새 같았죠. 저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꽉 잡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기차가 시속 300km가 넘는다는데 소리가 이렇게 작다니.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답니다. 열차 안은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파란색 편안한 의자가 양옆으로 놓여 있고 큰 창문으로 플랫폼 풍경이 그대로 보였죠.
저는 창가 자리를 골라 카메라를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노트에 적었어요. KTX 부드럽고 빠르다. 정말 믿을 수 없어. 한국은 멋져. 민서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문이 딸깍하고 닫혔죠. 엔진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플랫폼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더니 어느새 건물, 나무, 초록 들판이 쏜살같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몸을 기댄 채 유리에 손가락을 탁탁대며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설렘이었어요. 민서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죠. 비행기 타는 느낌 같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터질 듯 했거든요. 이게 진짜 혁신이구나. 속도, 기술, 창의력.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어 완만한 언덕과 반짝이는 강이 보였습니다. 흰 구름이 파란 하늘에 떠 있었죠. 저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고 풍경에 빠졌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잔잔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부산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부산, 바닷가 도시라 들었거든요.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레일 위에서 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쉬익 하고 열리자 저는 설렘을 안고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부산역에 발을 디디니 꿈속에 온 듯했어요. 짭짤한 바다 내음이 안녕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진 낮은 건물 사이로 어슴푸레 보이는 짙푸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민서 선생님이 수평선 쪽을 가리켰죠. 작은 어선들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역을 나서니 시티 투어라는 버스가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죠. 우선 LCT 랜드마크 타워로 갈 거예요. 부산의 다른 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택시에 올라 노트를 무릎에 펼쳤습니다. 운전기사님도 반가운 미소로 출발하셨죠. 시내를 달리자 좁은 골목길마다 작은 식당이 늘어서고 최신식 아파트 단지가 언덕 뒤로 펼쳐졌습니다. 매번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어요. 부산은 살아있어. 바닷바람, 도시의 불빛, 친절한 사람들. 혁신과 자연이 만나다. 잠시 후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우뚝 선 LCT 랜드마크 타워가 보였어요. 구름을 향해 뻗은 은빛 나무 같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듯 유려한 곡선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바닷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걸 느꼈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유리벽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LCT 타워 바람과 지진에도 강하다. 또 하나의 놀라운 작품.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의심이 작아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탑 한 채, 열차 한 대씩 말이죠. 저는 노트를 덮고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부산의 명물 음식을 맛보고 더 많은 전통을 배우겠지만 오늘 저는 이미 큰 발견을 했습니다. 진짜 혁신과 창의력이 이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전히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눈 뜨자마자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전부터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쳤죠. 오늘은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는 날이었어요. 노트를 들고 펜을 귀에 꽂은 뒤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간직하자. 그리고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서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리위, 오늘은 떡볶이, 돼지국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저는 넘치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제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밖으로 나서니 좁은 골목마다 작은 분식집과 알록달록한 간판이 늘어서 있더군요.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배가 크게 울렸어요. 손을 꼭 잡고 따라간 곳은 빨간 포장마차였습니다. 온화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밝은 빨간 양념이 든 팬 앞에서 떡을 볶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떡을 한 줌 퍼서 달콤하면서도 매운 양념에 버무려 종이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김이 얼굴 쪽으로 피어오르자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첫 입을 떼자 말랑말랑한 떡과 달콤매콤한 양념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이 커졌죠. 와, 이건 정말 달랐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떡볶이 쫄깃한 떡, 달콤매콤 양념. 다음은 나무문과 한지 창문이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내부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은빛 머리카락을 한 할머니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곧 커다란 돼지고기 국밥이 놓였죠. 맑은 국물에서는 진한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고슬고슬한 밥이 어우러졌습니다. 속까지 포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국물은 포근한 포옹 같아 속으로 적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무생채, 시금치 나물 등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반찬은 색감이 살아있었고 맛도 풍부했죠. 저는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새콤달콤하더군요. 나물에 밥을 올려 먹고 오이 장아찌도 시식해 보았어요. 한 상을 가득 채운 음식 모두가 나눔의 마음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노트에 또 적었죠. 점심을 마친 뒤 민서 선생님과 저는 시장 거리를 걸었습니다. 붕어빵처럼 생긴 붕어튀김과 단팥이 듬뿍 들어간 호떡, 꿀에 버무린 견과류, 하트 모양의 주먹밥까지 갖가지 간식이 팔리고 있더군요. 특히 작은 소녀가 하트 모양 주먹밥을 빚어주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트 주먹밥이에요. 저는 받아들고 한 입 깨물었습니다. 김과 참깨가 섞인 쌀알이 고소했죠. 단순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며 인사드렸더니 그분은 다시 고개 숙여 웃었답니다. 작은 나눔에도 친절이 묻어났어요. 해가 저물 무렵 민서 선생님은 바다 옆 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쳐보니 떡볶이, 돼지국밥, 반찬, 하트 주먹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음식이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매콤함, 포근함, 나눔, 창의력. 눈을 감고 짭짤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 남아있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답니다. 이 맛있는 모험을 저는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느껴졌죠.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지키자. 내 꿈을 찾아보자.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가니 민서 선생님이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여행 기념이에요. 봉투 안에는 KTX 모형 하나와 롯데타워 엽서가 들어있었죠. 저는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반겼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아침 식전이라 한결 고요했어요. 항구에서는 어부들이 생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위로 부드러운 햇빛이 내리더군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얼굴에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해변 근처의 작은 화실이었습니다. 지역 화가들이 부산의 항구, LCT타워, 재래시장을 그림으로 담아놓았죠. 나무 탁자 위에는 붓, 먹물, 한지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화가가 환히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그는 붓을 먹물에 찍어 물결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붓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도전했어요. 검은 선이 부드러운 파도를 그리더군요. 다음 획은 산을, 그 다음 선은 타워를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차 한 대를 그리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했어요. 우리 도시의 기운을 잘 담았네요. 화실을 나와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붉은 대문과 흔들리는 연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스님들이 잔잔히 연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늘 배울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다시 눈을 뜨니 탁 트인 바다와 작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고요함과 전통이 함께 숨쉬는 곳이더군요. 제 가슴에는 약속 같은 설렘이 맴돌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니 스마트 기술 박물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멀리 흩어진 기분이었죠. 농사를 돕는 로봇, 에너지 절약형 가로 등 옛 궁궐을 재현한 가상현실까지 보물같이 진고적인 전시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혁신창이라고 외치는 듯했어요. 저는 로봇이 씨앗을 심는 시연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곳에 혁신과 창의가 살아있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항구가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민서 선생님과 달콤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어선들이 돌아오는 풍경을 바라보았죠. 마지막으로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6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타워, 빠른 기차, 매콤한 떡볶이, 따뜻한 돼지국밥, 예술과 절, 스마트 기술까지 혁신과 창의 친절이 제 삶을 바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선생님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리위 씨.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저는 기념품과 노트북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남은 것은 새로운 꿈이었죠. 언젠가 중국과 한국의 창의력을 섞어 빌딩을 설계하리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통과 발명이 어우러진 한반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제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혁신, 창의 친절. 정말 놀라웠어, 한국.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험은 새로운 꿈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